범죄인이 다른 나라로 도피하면 그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워 처벌이 힘들다. 이 때문에 근대에 들어 예전에는 없었네요. 근대에 들어 각국은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제도, 자, 이거래 화제의 모양입니다. 이제 범죄인 인도제도 많이 들었습니다. 범죄인 인도제도는 해외에서 죄를 범한 범죄인이 자국 영역으로 본인의 나라로 도피해 왔을 때 그를 처벌하기를 원하는 외국의 청구에 응해 해당자를 인도하는 제도다 해서 범죄인 인도 제도의 덧풀이가 나왔네요. 도입과 개념을 일단 소개했습니다. 이 부분이 화제 제시 부분이죠. 범죄인 인도 제도는 서로 범죄인 인도를 할 것을 합의하고 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 간의 조약인 범죄인 인도 조약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제도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기초로 이루어지는데 범죄인 인도가 원만히 진행되려면 상대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도 이해했죠. 제가 이런 정치적 얘기 좀 그런 만약에 북한에서 그죠? 뭐 다른 쪽에 범죄인 인도해달라고 자기 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만약에 그죠? 했을 때 미국 보고 했을 때 미국이 북한을 안 믿는데 당연히 범죄인을 인도 안 해주겠죠. 그래서 상호 신뢰가 필요하므로 범죄인 인도 조약은 주로 양자 조약의 형태로 발달하였으며 맞죠? 중국하고 북한 같은 경우는 상호 신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 북한, 미국 뭐 이래 생각해보면 좀 이해될 것 같아요. 범죄인 인도 조약은 주로 양자 조약의 형태로 발달하였으며 전체적인 그러니까 뭐는 없다. 전 세계적인 조약은 없다. 이것도 당연히 이해됐죠. 사전에 체결된 먼저 그 전에 체결된 범죄 인도 조약에 의해서만 상대 국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며 어떤 국가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는 없다. 이렇게 이해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이 문단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범죄 인도 조약을 기초로 이루어진다에 대한 보충 설명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단 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단 범죄인 인도 제도 설명하겠다. 두 번째 범죄인 인도 조약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그 조약은 상호신뢰다. 세 번째 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범죄 인도 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전체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고 할 만큼 공통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자, 이제 범죄 인도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얘기하는데 공통되는 것이 많다 했습니다. 우선 범죄 인도 조약은 처벌 가능한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규정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형기 그것이 만약에 일주일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 했을 때 저 멀리 한 10,000km밖에 달하는 친구 인도하는데 그자 범죄 인도를 청구하는 청구국과 비청구국 이렇게 화살표 쓰면 이해됐죠? 모두 각각 그 행위가 범죄로 성립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형기가 적어도 징역 1년 이상에 해당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부합하면 맞다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범죄인 인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청구국의 사람이든 피청구국 사람이 아니든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청구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가 공식적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피청구권은 자 이제 이것을 자 만약에 이렇게 청구가 전달되었을 때 피청구국은 인도할까 말까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이때 어느 나라 피청구국 요걸 A라 합시고 요걸 B라고 했을 때 B의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방금 인도할지를 결정해야 된다 했잖아요. 반드시 인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사유가 있다는 얘기죠.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에는 방금 자 무슨 사유와 무슨 사유가 있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와 그 다음 문단에 나올 겁니다.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다는 얘기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부터 먼저 필기하고 갈까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다. 그래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절대적으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어떤 게 있는가? 이미 피청구국 그러니까 B국이죠. B국에서 재판이 진행된 사안이거나 그리고 이미 얘가 판결을 확정적으로 받은 경우에 뭐 하기 위해서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뭐다? A국이 문제가 아니고 B국의 법으로 보았을 때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 만약에 이 친구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0년 동안 이걸 처벌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 만약에 10년 처벌할 수 있다 합시다. 그렇다면 그 외국으로 가서 10년 동안 숨어 있으면은 11년째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9년 남았지만은 그 나라에서 시효가 끝났으면은 인도가 거절된다. 이게 바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네요.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둘째,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 그 다음에 정치범의 경우인데요. 정치범이라는 것은 국가나 국가 권력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한 불법 행위를 얘기하는데 불법 행위죠. 얘기하는데 정치 범죄의 판단 기준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것도 이해했죠. 지금은 인마가 반역자지만 훗날은 얘가 혁명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판단 기준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정치 범죄의 정의가 포함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결국 어떤 행위가 정치 범죄에 해당하는가라는 것은 A국이 아니라 B국에서 한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정치 범죄가 일반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지는 맞습니다. 그죠? 뭐 만약에 계란을 던진다. 형사 범죄죠. 유리창을 깨뜨린다. 이런 것도 함께 지니는 이른바 상대적 정치 범죄인데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의 정치적 성격이 일반 형사 범죄보다 우월할 때 그것이 바로 정치범이다 이거죠. 하지만 어떤 범죄는 정치적 성격이 있더라도 정치범죄로 인정될 수 없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가 원수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를 테러했다. 그것 또한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 친구를 정치범이지만은 인도해 줄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거를 가해 조항이라고 부른답니다. 가해. 그리고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 등은 많은 범죄 인도 조약에서 정치범죄 인정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서 요 괄호 열 부분은 이제 예외 규정을 얘기하고 있죠. 정치범의 예외 규정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제 이때가 읽은 거 봅시다. 1문단은 개념 얘기했죠. 2문단에는 뭐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그렇죠. 범죄인 인도 조약을 기초로 이루어진다라고 했고요. 3문단부터 이제 그 구체적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해란 얘기죠. 각국 나라에서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징역 1년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만이란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문단이었죠.
사문단에 이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류가 첫째, 뭐하고 뭐가 있었다. 절대적 인도 거절과 그 다음 임의적 인도 거절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오문단에서 절대적 인도 거절에 대한 사유를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뭐 얘기했습니까?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와 그 다음에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 정치법의 경우, 이렇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한번 보면요. 범죄 인도 조약에 따라 다르다 했는데, 우선 범죄인이 피청구국의, 즉 비국의 자국민일 경우, 적은 나라 사람일 경우에, 맞죠?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 적은 나라 국민이라고 무조건 보호해버리면 이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거 보세요. 그런데 피국이 이런 자국민 불인도 조항에 따라 적은 나라 이 살인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녀석의 인도를 거절하고, 범죄를, 그렇다면 거절을 했으면 저희가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처벌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범죄인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에 다수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는 이렇게 거절할 경우에는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은, 즉 A국의 요청이 있으면 B국은 적은 나라 B국의 당국에 사건 회부해가지고 이 말을 B국의 법정에라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고요. 결국 얘를 처벌받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범죄인이 청구국에, 즉 A국에 이제 인도되고 난 뒤에 그 나라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우를 안 해주는 아주 폭력적인 그런 국가라고 가정했을 때,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 만약에 예견이 될 때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인권 보호와 관련되는 거죠. 같은 이유로 만약에 사형을 폐지한, B국은 사형을 폐지했는데 A국으로 얘가 만약에 보냈을 때 얘가 사형이 당한다 라고 하면 이것도 안 보내준다는 얘기죠. 그래 인권 보호란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뭐 해라? 인마를 우리나라로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절대 사형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라는 보증서를 써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절한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 다음 만약에 이 얘를 갖다가 A국을 만약 인도했을 때 인도 청구 사유가 되었던 범죄에 대해서만, 당연하죠, 사유가 되었던 처벌받는데, 다만 인도 이후에 새로 저지른 범죄나 자 이런 것들은 다 뭐란다? 특정성의 원칙이다 이거죠. 이 또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해서 글이 읽혔었습니다. 글 내용 이해됩니까? 그죠? 자,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0번 문제.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1문단이 있었죠, 이거. 범죄 인도 거절 사유로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개 있었죠. 절대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게 있었고,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인도 대상 범죄를 규정하는 기준은 아까 했죠. 그지? 뭐 최소한의 형기 있었고, 양국에 둘 다 그게 범죄라고 정해져 있어야 됐죠. 그 다음에 의무는 아까 뭐였습니까? 조약에 의해서 의무가 발생한다 했고, 5번은 알 수 없는 정보네요. 11번 가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문단에서 근대에 들어서 했고요. 범죄 인도 조약에 따라서 구체적 내용의 차이가, 이거 3문단인가 있었죠. 처음에 해외에 있는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죠? 범세계적인, 이거는 상호간에만 있다 했죠. 요거는 없습니다. 범세계적인 범죄 인도 조약은 있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죠? 국가 상호간에 서로 신뢰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 간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 정답 4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갑니다. 자, 가와 나가 서로 뭐하고 있습니까? 서로 범죄인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간에 뭐가 발생했습니까? 의무는 발생했습니다.
제3국 국민인 자 X란 녀석이 제3국 국민의 A에서 얘가 경제범죄를 저질러서 B로 도망갔네요. 무슨 범죄다? 경제범죄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 X가 도망을 갔어요. 근데 X는 제3국이네요. 그죠? A와 B 사이에는 지금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B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어쨌거나 인도에 달라 얘기하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시민을 하고 B국의 법원 판단을 받아야 되죠. A국은 B국의 X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B국 법원은 X의 범죄가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뒤 사건을 검토하여 X의 인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단 X는 어느 나라와도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은 나라의 국민이지만 A국과 B국 사이에는 맺었죠. 그 다음 갑시다. 이번에는 정치범이네요. 그죠? 얘는 경제범임이었습니다. 그죠? A에서 B로 갔는데요. Y입니다. Y는 A 국민이고요. 얘는 정치범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뭐 되었습니까? 얘가 일반 형사범죄도 저질렀죠. 그죠? 맞죠? 했더니 인도 대상 범죄에는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뒤 해당 사건의 일반 형사범죄를 자, 요 두 개를 검토해 가지고 요 놈이 더 크다면 인도를 안 할 것이고 인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절대적 거절 사유죠. 자, 이 결정을 내렸다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A국과 B국의 법률에는 X와 Y의 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을 것이다. 맞죠? 했습니다. 범죄로 규정하고 1년 이상의 뭔가 징역이 나와야 되죠. A국과 B국 간의 범죄 인도 조약에 자국민 불인도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X는 자국민도 아니고 제3국이었고요. Y는 A국 사람이었죠. B국하고는 관계가 없었네요. 2번도 맞는 말이네요. Y의 행위는 X의 행위와는 달리 범죄인 인도 조약상 B 맞죠?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X는 Y와 달리 정치범의 경우였어요. X는 Y와 달리 B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이지만 둘 다 뭐다?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의무는 있습니다.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해서 X와 Y가 인도 청구 전에 이미 받았죠. 중복, 처벌, 금지 규정에 의해서 인도하면 안 되죠. 이거는 무슨 사유였습니까?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였습니다. 정답 5번이네요. 23번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찾습니다. A국 법원이 B국 법원 대신 이거 정치범죄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A국이 아니고 이제 피청구국 B국이죠. B국 법원은 Y의 행위가 일반 형사범죄의 성격보다 정치범죄 성격이 더 강한 법.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네요. 이건 2번이네요. A국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서 Y의 행위가 가해 조항이 뭡니까? 그 국가의 원수나 그런 사람들에게 침해, 위해를 가한 게 가해 조항이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B국의 법원은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명시된 정치범죄에 대한 기준, 정치범죄인지 아닌지라는 것은 시대나 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습니다. 그죠? 틀렸죠? B국 법원은 Y의 행위가 무고한 특정 물론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얘는 정치범이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것은 아니었죠. 맞죠? 정답 2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24번 오겠습니다. 보기는 학습 자료로 만든 범죄인 인도 조약의 일부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제4조 피청구국은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나 재량에 따라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갖는다. 만약에 자국민이 우리나라 국민 이것 한번 읽었죠. 범죄인의 인도를 국적만을 이유로 거절했을 때는 그죠? 피청구인은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절대적 거절입니까? 아니면은 임의적 인도 거절입니까? 그렇죠. 임의적 이거는 자국민이 거절했을 때 요거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였죠. 했을 때는 피청구군은 청구구 요청이 있을 때 기소당국에 사건을 회부해야 된다. 자, 보증을 세야 된다는 얘기죠. 4조만 알봅시다. 제4조에서는 1번 피청구국이 자국민 범죄인의 인도를 거절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4번 갑시다. 임의적 인도 거절상에 대한 조항이다. 맞네요. 그죠? 자, 5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도 청구되는 범죄가 청구국의 법률상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피청구군은 해당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죠. 마찬가지였죠. 그죠? 이것도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입니다. 청구군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거나 사형 선고를 할 경우에도 집행하지 않는다 보정하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다는 이거죠. 자, 제5조에는 청구국의 법률상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 보정은 누가 씁니까? A가 씁니까? B가 써야 됩니까? A가 써야 되죠. 따라서 피청구국이 청구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국이 피청구국에 보정을 해야 되죠. 5조는 모두 임의죠. 맞죠? 5조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됐고요. 6조 한번 봅시다. 답은 2번 확인했어요. 벌써. 인도되는 범죄인은 피청구국에 의해 인도가 허용되는 범죄, 인도 이후에 저지른 범죄. 이거 제일 마지막 문단 내용이었죠. 즉 특정성의 원칙과 관련된 조항 맞네요. 그죠? 이 또한 인도적인 거예요. 정답 2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기억 미음에 대해서인데 기억이 뭐예요? 한번 여러분들 제시문 한번 보세요. 기억. 그죠? 조약이 성립할 때 성립에 밑줄 꺼놓고 성립하고 이거 떠풀이가 맞느냐를 묻죠. 떠풀이를 보았더니 기관이나 조직체를 일으킨다 했는데 성립하고 공된 조약입니다. 조약. 조약은 기관도 아니고 조직체도 아니고 이거 약속이죠. 정답은 1번이네요. 그죠? 이거는 참고로 기관을 만드는 것을 설립이라고 하죠. 자, 참고로 한번 더 보면요. 니은은 범죄 인도 거절 사유 할 때 이 사유죠. 그러니까 거절하는 것은 하나의 인도를 거절하겠다는 것은 사건입니다. 그죠? 그것의 까닭. 그 다음에 디귿은 침해죠. 침해. 요거는 예견의 떠풀이였고요. 5번이 보정이었나, 그죠? 보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무슨 지문이었습니까? 방금 사회 지문 하나 읽어 보았습니다.